301페이지 영세율과 면세인데요. 이 파트도 한 문제씩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 문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지분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영세율이든 면세든 뭐는 똑같냐면 세금 안 내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세금은 안 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영세율하고 면세가 있는데, 보시면, 영세율은 다른 말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다른 말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내요. 면세도 세금을 안 내요. 이거는 똑같아요. 둘 다 세금을 안 내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영세율은 환급을 해줘요. 환급이라는 게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면세는 마이너스가 나와도 안 돌려줘요. 법 자체에서. 그래서 영세율은 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냐면 내지도 않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지도 않고 내가 냈었던 거 돌려받으니까 완전히 면제된다.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내지는 않지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안 돌려줘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 제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환급을 해주는데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15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원래 환급은 한 달 걸려요. 돌려주는데 원래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돌려줍니다. 근데 왜 빨리빨리 돌려주냐면 요건 외우진 않아요. 수출 관련된 거예요. 영세율은 뭐 관련된 거예요? 수출. 우리나라 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국내 경기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외국에다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와서 그거 가지고 국내 경기를 돌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다 대기업 이렇게 대기업 우선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이 외국에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와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국내 경기가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에 좀 더 목이 매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줘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영세율 적용도 해주고, 돌려받을 돈이 있네 그러면 빨리빨리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받아서 이 회사들이 또 물건을 사서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한 곳이죠. 그 다음에 이 면세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면세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명 의식주 관련된 것들. 그쪽에 면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면세는 주로 저소득층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면세가 많은데, 이 면세를 만든 이유는 고소득자 때문에 만든 건 아니에요. 저소득층 때문에. 왜냐면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100원, 500원도 소중하잖아요. 뭐 저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1000원에 사는 게 1100원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좀 더 소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역진성 완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는 주로 이걸 발행합니다. 계산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죠.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저소득층이 사시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계산서라고 해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교재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몇의 세율을 하는 거예요? 0의 세율. 그래서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0세율이라고 하고요.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완전 면세 제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지도 않고 돌려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는 대한민국은 생산지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지국이요? 생산지국.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다 수출을 하면은 미국이 무슨 지국이 되는 거예요? 소비지국.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지 말고 어디 가서 세금 내라? 미국 가서. 이거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 때는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물건 팔 때는 세금을 붙여서 팔도록.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영세율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다가도 부가세를 내고 외국 가서도 부가세를 내면 몇 번 내요? 2번 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 촉진 목적도 있어요. 뭐냐면 저번 주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1,000원짜리가 있고 만약에 1,1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물건이라고 치면 1,000원짜리가 훨씬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부가세를 안 거둠으로 해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하고 수출 촉진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주로 이제 내용은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대부분 다 국내 거래예요, 수출이에요. 수출 관련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면세. 면세 또 보시면은요. 면세가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뭐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면세는 이제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부분 면세, 불완전 면세라고 하냐면 안 돌려줘요. 돌려줄 게 있어도 법에서 면세는 돌려주지 말아라 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역진성 완화라고 있어요. 무슨 성 완화요? 역진성 완화. 이게 역진성이에요. 뭐가 역진성이냐면 만약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하나에 1,000원이야. 그러면 100만원 버는 사람이 사도 모나미 볼펜은 얼마예요? 1,000원. 그 다음에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사도 모나미 볼펜은 얼마예요? 1,000원. 이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공평하잖아. 왜요? 100만원 버는 사람이 사도 1,000원이야.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사도 얼마예요? 1,000원이야. 그러면 이거를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법은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버는 사람한테 분배하자. 이게 원래 세금의 주목적인데 이거를 기자들이 되게 교묘하게 장난식으로 글을 써요. 그러면 이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공평한 줄 알아요. 근데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나라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원래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많이 벌었는데 많이 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기 가시면 돼요. 공산당 하시면. 맞잖아요. 이게 공산당이잖아요. 맞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어떻게 내요? 많이 내요.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전의 앞뒷면인데 내가 내야 될 때는 내기 싫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맞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요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돼버리고 없는 사람들은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분들한테 걷어갖고 복지에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문제는 세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다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3년 후인가 5년 후 되면은 지금보다 뭐 10몇 프로가 올라간대요. 노인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면 애들은 태어나지 않고 어른들 숫자는 많아지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항상 초가 붙잖아요. 초고령화 사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 초자가 붙어요. 너무 빨라지니까. 근데 이 빨라지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라던가 국가에서 이런 법이라던가 이런 게 항상 못 쫓아가다 보니까 근데 못 쫓아갈 수밖에 없죠 뭐. 생각지도 못한 게 빵빵빵 터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생긴 게 면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다 쓴다라는 전제하에 그 면세에도 쓰고 어디에도 써요? 과세에도 쓰겠죠. 그러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약에 면세에다 100만 원을 썼어. 그러면 몇 프로 쓴 거예요? 50%. 과세에다가 100만 원 썼어. 그럼 요것도 몇 프로요? 50%. 만약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썼어. 면세에. 그럼 몇 프로요? 20%. 그 다음에 과세에다 800만 원을 썼어. 그럼 몇 프로요? 80%.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해소는 못해요. 이거 해소하려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점원이 물건을 팔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얼마 버세요? 그러면 얼마 버시니까 세금 몇 프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면세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역진성을 좀 줄여주자라고 되어 있는 게 면세제도예요. 예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제가 이런 민주당인데 그분도 이제 모르고 얘기했다가 아주 박살 났죠. 기초생활 필수품 중에 우리 이거 있어요. 저기 밑에 303페이지 밑에 있는데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그러니까 농축수 임산물이 있죠. 그거 이제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세금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국회의원이 인터뷰에서 이거 과세로 돌려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드셔서 모든 SNS를 다 탈퇴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뭔가 알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무지에서 나온 대답인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 만약에 과세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론은 저소득층 분들 덜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한번 초토화된 적이 있었죠. 민주당이 한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 해서 머리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진성 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 목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역진성 완화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목적. 그래서 공익목적에 맞춰서도 면세제도를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종류 잘 물어봐요. 시험은 뭐 잘 물어본다고요? 종류.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첫 번째로 기초생활 필수품. 그래서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지금 303페이지 밑에요.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은 국산이나 수입이나 다 면세예요. 국내산이나 외국산이나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마트 가면은 저기 소고기 파는데 가면은 한우 있고 미국산 있고 호주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면세예요.
왜냐면 먹는 거 관련돼서는 이거 우리가 한우 먹고 싶은데 솔직히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요? 가격이 뭐 하니까? 비싸니까. 근데 만약에 수입에다가 세금을 붙여버리면 수입산도 먹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먹는 쪽 관련돼서는 미가공 식료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해 먹는 것들은 대부분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국산이든 수입이든. 그래서 우리가 좀 무슨 특별한 날에는 한우 사다 구워 먹고, 안 특별한 날에는 솔직히 호주산이나 미국산 같은 거 사다 구워 먹는 경우들도 있죠, 실제. 왜 그러냐면 한우가 솔직히 저렴하진 않잖아요. 예, 좋다라는 건 알지만 거기 보면 두 배 가격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요번에도 아마 그 방법을 쓸 건데, 지금 저기 뭐냐,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가격 어느 정도 맞춰 보려고. 왜냐면 외국에서 가지고 오면은 조금 가격대가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죠. 왜냐면 이제 많이 풀어버리면 되니까, 물건 자체를. 그래서 그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도록. 그래야 국가에서 가격 안 오르게 할 때 대부분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수입해 버리잖아요. 만약에 뭐 요번에는 저기 뭐냐, 김치 할 때 배추는 괜찮은데 배추 무값은 괜찮을 건데, 예, 어느 기사에 떴어요. 배추 무값은 괜찮을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양념값이 비쌀 거래요. 그럼 국가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양념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르더라도 확 안 오르고 어느 적정 수준까지만 올릴 수 있겠죠. 그런 가격 조정 같은 거 할 때 요 수입해갖고 많이 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대로 가면 한 5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후면 집에서 김장하는 비율이 확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 가면은 사 먹는 게 더 싸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막 몇백 포기 이렇게 하는 집들 빼고 작게 하는 집들은 진짜 사 먹는 게 오히려 더 싸다라는 생각이 올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오면은 어쨌든 사 먹는 집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 집이 아직은 양쪽 집에서 받아 먹고 있긴 한데, 근데 뭐 양쪽 어머님들도 다 이제 연세가 올라가고 계시니까 나중 되면 못 해주는 거죠. 뭐 그럼 사 먹어야죠. 뭐 와이프는 김장을 해본 적도 없고, 전 군대에서 한 2번 해봤고, 군대에서 레시피 보고 우리들끼리 했는데 쇼를 했죠. 뭐 그게 김장인지 전투인지 모를 정도로. 그거 해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군대에 있어서 맛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게 먹긴 했는데, 다들 그 생각했죠. 사 먹자. 이거 못 해 먹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 먹긴 했죠. 군대에서도. 그 다음에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산물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농축수 임산물 있으시죠? 요거는 국산만 면세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는 국내산만 면세고 먹는 거는 수입도 면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회사 가시면 이 면세 관련돼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요거 관련된 꽃. 우리 거래처에서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으면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계산서 받아요. 왜냐면 꽃은 면세거든요. 근데 꽃 먹어요, 안 먹어요? 일반적으로 안 먹죠. 먹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요쪽에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에 이거 나왔어요. 뭐 나왔냐면 국내산 애완용 돼지. 돼지는 먹기는 하죠. 근데 애완용이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죠. 그러면은 국내산이니까 면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입한 애완용 돼지는 과세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고, 수입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중에서도 보면 외국 고양이 있잖아요. 수입해오는 고양이들. 그런 것들은 세금 내야 돼요. 부가세. 왜냐면 고양이 안 먹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먹냐 안 먹냐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우리 살아가는데 수돗물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근데 전기는 과세입니다. 전기도 필요하지만 전기는 과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수돗물은 면세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집에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거기 고지서에 금액에 부가세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세가 되는 거고 부가세 관련된 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지서 한번 날라오시면 전기요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과세고 수돗물 그 요금 나왔을 때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아파트도 보면은 관리실 관련된 요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과세가 되는 데가 있고 면세가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건 뭐 단지가 몇백 세대냐에 따라서 몇천 세대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긴 한데 외부 업체한테 맡기면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내부에서 사람들 뽑아갖고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들은 이제 면세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외부한테 맡겨버려요. 속은 편하니까. 내부적으로 하면 또 회장이 저기 빼먹고 동대표들이 빼먹고 이런 데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빼먹어도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아요, 법이.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사범 전 세계 1등일걸요? 경제 관련돼서. 근데 왜 전 세계 1등이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사범 관련돼서 법이 제일 약한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몇십억 해먹은 사람 몇 년 나왔더라? 15년 나왔나? 몇 년 나왔나? 근데 그 댓글이 다 비슷비슷해요. 야, 저렇게 해먹고 15년이면 괜찮은데? 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 대부분 연탄, 무연탄은 고소득자가 써요? 저소득자가 써요? 저소득층에서 쓰죠. 근데 시험 문제는 5번이 잘 나와요. 역외군속 용역. 역외군속 용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시내버스 있죠. 그 다음에 시내버스랑 그 다음에 전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면세고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 있죠. 시외버스. 여기에서는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일반 버스가 뭐냐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가시면 45인승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면세예요. 근데 우등버스 있죠. 우등버스부터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프리미엄 버스라 그래서 한때 황제버스라고 누워서 갈 수 있는 버스 있었어요. 그것도 과세예요. 그래서 일반 버스만 뭐라고요? 면세.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요거는 나중에도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 전세 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외군속역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버스도 있고 전철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택시도 있고 배도 있고 KTX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무슨 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 있어요? 전세버스. 그래서 전세버스 빼놓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돼요. 영수증만 돼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회사 들어가신 다음에 사장님이 해외로 출장 가셔. 그러면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세금계산서 좀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배운 사람 되는 겁니다. 무슨 버스만 된다고요? 전세버스. 전세버스가 무슨 버스예요? 관광버스예요. 그래서 관광버스 회사에는 전화해갖고 회사에서 뭐 어디 갈 때 인원 많은 데들은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게 되지만 KTX에도 부가세는 있거든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받아요. 왜냐면 법에서 얘네 빼놓고는 역외군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면제사.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뭐냐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거는 영수증 처리만 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자하고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게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왜 전세버스만 되냐면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이 사업자보다는 소비자가 많죠. 전철도 그렇고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들도 일보러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인원수로 봤을 때는 일보러 나가는 사람보다는 여행객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행할 확률이 적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발행하지 말자 라고 해서 무슨 버스만? 전세버스만.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영수증 처리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주택. 우리 집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만 돼요. 임대. 매매도 일부 되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리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적어서? 적어서. 맞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많으면 빌리겠어요? 사겠어요? 사겠죠. 그래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면세.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위생용품도 면세.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요즘 그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 같은 거 지을 때 이거는 주택법에 있어요. 몇 세대 이상 되면은 어린이집 이런 거를 무조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가 되면은 뭐 몇 세대 이상 되면은 학교 지어야 되고 몇 세대 이상 되면 노인정 지어야 되고 이거는 주택법에 다 있어요. 예, 그 건설회사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요 정도 되면은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단지 크기에 따라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그래서 작은 단지는 없는 게 훨씬 더 많고 큰 단지들은 있는 게 더 훨씬 더 많은데 그게 지들이 뭐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무조건 요 정도 되면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법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어린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면세로 해줘라. 네, 임대를 해줄 경우에.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최고 입찰제예요, 최저 입찰제예요? 최고 입찰제예요. 그 만약에 공고를 올리는 거죠. 여기 몇 명에 이런 거 할 건데 하실 분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을 대부분 다 뽑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기업들도 어떤 거 할 때마다 최고 입찰제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뽑아갖고 이 정도 금액이면 운영이 된다. 그러면 원래 거기에 제일 가까운 수치를 내는 사람을 뽑으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갖고 가는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최고 입찰제예요. 그래서 저 다니던 회사도 대기업 그 대형마트 있잖아요. 거기에 그 진열장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였었는데 거기도 최고 입찰제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거는 얼마 안 남아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뽑아 먹냐면 대기업 아닌 데다 납품할 때. 그러니까 대기업 납품은 어떻게 보면 그냥 훈장인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 마트에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 진열장을 납품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와, 대기업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니까 좋은 회사인가 보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다 팔 때 이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붙여 먹는 거죠. 왜냐면 대기업하고는 안 되니까. 왜냐면 대기업에서 많이 주려고 그래요? 적게 주려고 그래요? 적게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대기업들이 절대로 자기네들 마이너스 되게 안 해요. 자기네들 플러스 되게 하지, 조금이라도. 그 다음에 304페이지 보시면 의료 보건 영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요거에다가 좀 밑줄 쳐주세요. 성형수술은 과세예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요거는 과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거는 괜찮아요. 의료 목적 성형수술. 그래서 뭐 화상 입는다거나 그러면 그 성형수술은 괜찮은데 미용 목적은 안 됩니다. 예전에 한번 압구정역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많긴 하더라고요. 진짜 저기 끝에부터 저기 끝에까지 다 성형외과예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의 복장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왜냐면 성형수술 했으니까 대부분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모자 둘러쓰고 아니면 이제 돌아다닐 때 병원 입원복 입고 돌아다니고
예. 한 번인가 두 번 갔었는데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요즘에는 외모도 하나의 스킬로 보니까 스펙으로도 보니까 그래서 한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졸업하면 졸업 선물 중에 1위가 쌍수였잖아요. 쌍꺼풀 수술. 우리나라 자체가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뭐 잘못되진 않았는데 국가에서는 한때는 면세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과세로 돌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약국. 약국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조제 용역은 면세고요. 없어요. 거기 교재에. 근데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우리 편의점 가서도 약 살 수 있죠. 그거 대부분 다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것들은 대부분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아마 이런 문구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럼 국가 말 잘 들었으니까 면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원을 못 간다던가 급할 때는 바로 약국으로 가죠. 그때는 국가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제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여기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국. 왜냐면 약국에도 격리직원 필요하죠. 그래서 약국 이렇게 다녀오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저게 제일 어렵대요. 약 이름 외우는 거. 약 위치랑. 왜냐면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갖고 이거 달래. 그러면은 내가 찾아갖고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꺼내서 약사한테라도 넘겨줘야 되니까 그 약 이름 외우는 게 제일 어렵다라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생각외로 진상은 많이 없대요. 약국 같은 경우. 왜냐면 대부분 이제 본인이 아파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진상이나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조용하죠. 아니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서비스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상분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인식 자체가 계속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손님은 왕이야. 내가 행팔부로도 괜찮아. 근데 편의점 하셨던 분이 그러시는데 이거 고소를 하려면은요 30분 이상 행패 부려야 된대요. 근데 행패 부리는 사람이 30분 이상 행패를 부려요? 30분 동안 서 있기도 힘들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고소하기가 그러니까 경찰이 와도 훈방 조치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래요. 외국도 그런 부분은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 용역에 보시면 무도학원하고 무도학원 댄스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무도학원하고 저기 운전면허학원만 현재는 과세예요. 근데 이거 제 예상인데 어떤 대통령 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일반 학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과세로 돌릴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세금이 필요해. 앞으로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복지가 10년 후에 3배 가까이 나가야 된대요. 초고령화 사회라. 그러면은 돈이 필요한데 교육 용역 하면서 이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사교육을 때리잡겠다. 못 때려잡겠지만 겉으로라도 사교육을 때려잡겠다. 그래서 교육 용역에다가 부가세를 뭐 하겠다?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실제 발표했었던 건데 5년인가 10년 전에 그 지금 세금 관련된 용역을 계속 주거든요. 어디에다 세금 거두면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 한 군데에서 발표했었던 건데 병원이나 학원 쪽을 과세로 돌리는 걸 연구를 했었대요. 근데 병원은 과세로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학원은 돌릴 수 있거든요. 예전에 담배처럼 담배 올릴 때에도 한마디만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뭐를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학원도 할 때 한마디면 되잖아요. 사교육을 뭐 하겠다? 때리잡겠다. 뿌리 뽑겠다. 근데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코로나 잠잠해지면 저거 있잖아요. 코딩 학원. 코딩 학원들이 우후죽순 학교 앞에 쫙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몇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붐이 안 일어났는데 아마 학교 앞에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코딩 학원이. 왜냐면 코딩 수업 들어갔잖아요. 현재. 근데 학교에서 하는 코딩 수업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학원에서 하는 코딩 수업도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하려면 제대로 진짜 몇 년 정도 해서
제대로 공부해야지. 근데 어쨌든 학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논술 생기면서 논술 학원 늘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코딩 수업 시작했으니까 이제 코딩 학원 늘어날 테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늘리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리고 어쨌든 코딩 학원 같은 게 늘어날 것 같고, 근데 현재는 요 두 개만 과세예요. 나머지는 다 면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거기 기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수집용 우표 있어요.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우리 그냥 우표 있죠? 그냥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은 과세예요.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수집용 우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면세 찾는 거 나오거든요. 면세 몇 개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층.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구별하기가 쉬워요. 아, 이게 꼭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그러면은 조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요거 개수 이런 거 잘 물어보십니다. 네, 거기 밑에 예제 1번만 잠깐 볼게요. 거기 바나나 우유 좀 봐주세요. 흰 우유는 면세예요. 바나나 우유는 과세예요. 참고로 저희 시험에는 딸기 우유로 나왔어요. 딸기 우유는 과세예요. 왜냐면 흰 우유는 그냥 가공을 그렇게 심하게 거치지 않잖아요. 멸균 정도만 하거나. 그래서 그거는 면세인데,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는 거기에다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가공이 들어가면 과세로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참고로 김치 있죠. 김치는 면세예요. 근데 종갓집 김치나 이런 거 있죠. 일명 포장김치. 네, 대표적인 게 종갓집 김치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건 과세예요. 포장돼서. 두부 있죠. 두부 면세거든요. 포장 두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면세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가공하면은 과세였거든요. 네. 가공 안 하면은 면세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세에서 과세로 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못 살았으니까 요거는 면세로 뒀었는데 지금은 잘 사니까 꼭 면세로 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돌리고 있는 게 있는데 항상 면세 얘기 나오면 얘 나와요. 왜 두부는 면세야? 이런 식으로. 근데 누가 알고 써요? 뭐 그 국가가 알지. 근데 대부분 포장하면 과세예요. 근데 유일하게 포장한 것 중에서 면세는 두부예요.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 마트 가면 포장되어 있는 두부잖아요. 그건 면세예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 다음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가서 사봤는데 면세던데요. 면세니까 면세라 그러지 설마 과세라 그러겠어요. 사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두부 관련돼서는 항상 요게 면세 관련된 거 나오면 꼭 두부가 나와요. 왜 두부는 면세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콩으로 가공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두부 자체를. 맞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왜 면세냐면 제가 봤을 때 서민들이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리고 집에서 만들기 어렵죠.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은 뭐 시장이나 아니면 마트에서도 이렇게 널어놓고 파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면세인데 종갓집 김치라든가 이런 그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거는 과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김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국가에서 돌릴 때 대부분 그냥 이러이러해서 돌린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에 얘는 나온 적 없어요. 이건 나온 적 없고 요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딸기 우유. 그래서 딸기 우유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는 검사는 안 하는데 물건 사잖아요. 마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영수증 받을 때 있죠. 그럼 거기에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한 번씩 봐주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설마 시험 문제 딸기 우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죠. 근데 저는 그거를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다음 칼럼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뉴스는 다음 쪽 걸 많이 보거든요. 네이버 쪽은 잘 안 봐요. 이상하게 뉴스는 다음 게 조금 더 누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쪽 거 봤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때 뭐가 나왔냐면 흰우유와 초코우유였나? 그렇게 해갖고 흰우유는 면세고 초코우유는 과세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그 다음 달 시험에
그 우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험 내신 분이 그 칼럼을 보셨거나 아니면 그 칼럼을 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요즘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슈된 것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예상은 원래 연금 잘 내거든요. 퇴직연금. 요즘에 조금 주춤해요. 과거보다는. 그래 원래 연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돈 관련된 걸 조금 더 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관련된 게 어렵진 않지만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305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가가치세 끝낼 거예요.